네, 스님. 예.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수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수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은 정신의 그 수면에 대해서 정신적인 연관성이 깊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그 정신의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하실 건지. 수면에서 가장 그 수면에 이르기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수면 연상이라고 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 끊임없이 잡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 수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수면에 들지 못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낮에 경험했던 학습했던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면에 보통 사람들이 수면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수면이 좋은 수면이다. 그 스님이 생각하시는 수면의 질이 높은 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제 숙면이라고 얘기하죠. 숙면 또는 꿀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꿈 없는 잠. 푹 자고 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깨어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잠을 잘 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 좀 전에 스님이 그 수면과 정신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정신적인 게 있고 잠이라는 거는 자면서 이제 뇌를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작업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 그 청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그 신체 리듬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낮에 주간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또 우위를 점하게 돼요. 교감신경이 이제 그 감소하고 치유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재정렬과 재편집과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낮에 주간 활동을 할 때에 우리 그 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뇌세포가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단백질 구조가 깨집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그 뇌수나 안에서 그 NK 세포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그걸 붙잡아다 다시 태우든가, 또 그 뇌수가 그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치매라든가 기억력 감퇴라든가 그 다음날 주간 피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작업이다, 수면이. 그런데 그럼 사람마다 그 이제 뭐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그런 수면의 뭐 시간이 몇 시간이다, 뭐 어떻게 자라, 뭐 어둡게 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요소들이 외부적인 요소들. 그렇다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나는 뭐 4시간만 자도 괜찮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10시간은 자야 뭐 좀 피로가 풀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이제 그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적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는 거거든요. 4시간만 자도 수면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10시간을 자도 수면이 부족하다. 몸이 무겁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는 예전에는 한 7시간 잤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수면 권장 시간이 있어요. 적정 수면 권장 시간이. 근데 요즘 이제 학자들은 한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죠? 잠을 많이 자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사실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면 뭐 사람들이 뭐 잠을 자면 잠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저도 잠을 자면 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들어봤죠. 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럼 스님,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정신적인 요인을 봤을 때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불안과 어떤 잡념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어떤 건가요? 이 불안한 상태와 잡념이 그 수면에 어떻게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불안 심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네. 후회 또는 지나간 일에 대한 분노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이 안 풀려 갖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이 나다 보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내일 무슨 일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이 이제 축적되다가 보면 이것도 하나의 감정 소비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붙다 보면 항상 우리가 자려고 이렇게 이부자리 속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요인이 있다. 감정이 호르몬을 제대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제대로 방출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감정적 요인을 해소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스님이 결국은 또 감정 늘 와해 말씀하시는 감정와의 기법이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저는 내가 이제 그 감정 와해 기법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정에 달려 있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감정으로 끝나요. 감정만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완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수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 나눠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